다섯 분 모두 디지털 금융의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계신 만큼 전통 은행에 적용된 엄격한 금융 규제와 또 오랜 기간 대면 중심으로 설계된 업무 환경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행히 최근 우호적인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그룹이 슈퍼앱으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건이 마련되고 은행이 디지털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유연한 법률적 해석이 지원된다면 기존 은행들에게는 금융의 디지털화 및 핵심 추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마인드 변화와 조직의 애자일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KB는 사업 조직과 개발 조직이 함께 일하는 플랫폼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획부터 설계, 개발, 운영, 고도화, 유지, 보수까지 한 곳에서 대보업소 체제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퍼스트 서비스 부인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업점 채널을 지원해주던 개념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중심으로 시스템, 영업 체계, 관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했다시피 규제 완화는 필수적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공공재적 역할을 시중은행들이 다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시중은행에게 약간의 베네핏을 제공하게 되면 오히려 빅테크나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이런 그런 공공재적 성격에 침투하게 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좀 더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의 그 트렌드를 은행의 전 직원들이 좀 약간 공감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퍼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좀 그런 내부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정책 스탠스가 균형 잡힌 규제로 보여집니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혁신적 경험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신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빅테크와 같이 두려움 없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또한 디지털과 유관된 부서뿐만 아니라 전 은행, 특히 전 직원이 디지털 퍼스트 관점에서 근본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룹의 경영 이념이라든지 지향점 등을 직원들과 매 순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물론 영업 방식, 이런 모든 행동의 최상위 또 최우선적 개념으로 디지털을 떠올릴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의 모든 업무 환경과 방식을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관점에서도 단일 조직이 디지털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전 조직과 인력이 디지털 전환을 고민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디지털 조직에서 담당하는 여러 기능들이 은행의 각 사업 조직에 녹아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서비스 기획자, IT 개발자 모두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혁신을 하기 위한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빅테크와 전통금융의 균형 잡힌 규제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기조가 전통은행의 디지털 사업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테크와 빅테크의 거침없는 도전 속에서 전통은행은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데이터와 마케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면 손님들이 어느 정보를 원하고 생애 주기별로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빅테크나 플랫폼사가 기존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 관련된 정보는 기존 시중은행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금융 관련 정보를 좀 디벨롭하고 또 외부 마이데이터나 외부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손님들의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이를 분석을 하고 손님 생애 주기별로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파트너사와 전략적 제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탐색 적용하여 고객 경험 강화와 더불어 고객 채널이 확대되는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업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적 노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지털에 대한 기초 지식과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은 단지 마인드셋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한은행은 전 직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KB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KB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객님께서 KB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의 공통점은 전문 금융 서비스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기존 은행들의 강점인 금융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 분산되어 있는 금융그룹의 서비스를 연결해서 금융의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다는 확장형 종합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KB스타뱅킹에 방문하시면 상품 서비스 가입 완결, 전문화된 자산 관리, 종합금융 정보 제공, 금융 전문가 상담, 개인화 추천 서비스 제공 등 KB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토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께서 계속해서 KB 플랫폼을 찾을 수 있도록 강점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국내 인터넷 은행이 처음 들어설 때만 해도 시중은행들은 이 정도의 파급력을 예측하지는 못했었는데요. 당시 전통은행 내부에서도 인터넷 은행이 본인들의 자리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카카오뱅크, K뱅크, 또 토스뱅크에 이어서 앞으로 제4, 제5 인터넷 은행이 계속 등장하게 된다고 해도 시중은행은 지금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치라는 기준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핀테크, 빅테크 기업, 또 제3, 4 인터넷 전문은행 등 경쟁자가 늘어나면 기존 은행들의 이용 고객은 자연히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핀테크나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기술이나 스피드 등의 강점은 있으나 자산관리라든지 고객관리 관점에서 시중은행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나 어떤 역량을 비대면 서비스에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시중은행들은 나름 존재의 위치를 공고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자산 및 수익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산업은 고객과의 신뢰성과 금융 전문성이 바탕이 되는 산업입니다. IT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의 본질인 자산관리와 고객관리 서비스를 플랫폼에 구현해야 되는데요. 그 노하우를 내재화시키고 구현하기까지는 앞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중은행들은 고객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부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쨌든 지점이 없기 때문에 지점 인프라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만약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만 쓰고 있는 MZ 세대들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었으니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오늘부터 농협은행을 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플랫폼의 경쟁력을 계속 높여야 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기술과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ICT, 빅테크의 정통적 금융시장 참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 등으로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3 토스은행의 출연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맞은 곳이 카카오뱅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터넷 전문 은행의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중은행이 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산관리 영역이나 기업금융 영역도 결국에 있는 종래에 있는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뱅크에도 오픈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 프로세스의 차이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그런 이후에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이 사전에 부단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중은행의 위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인터넷 은행의 개수 증가가 아닌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본 토스뱅크 출범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은행이 카카오뱅크라는 지금 그 하나은행 차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신생 금융회사가 등장한다고 하면 서비스 퀄리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또 쉽고 빠른 편리한 뱅킹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데요. 그 위기인 점은 고객의 눈높이도 그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본업에서의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존에 나왔던 상품이나 서비스 또 프로세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고 있고 빠르게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직까지 인터넷 은행이 진입하지 못한 리테일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기업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 WM 자산관리 영역에서 차별성을 좀 강조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